네, 안녕하세요. 정순영입니다. 그냥 오늘은 그 마흔의 퇴직 공부 세 번째 시간으로 그 40살의 의미를 좀 적나라한 세상의 얘기인데 화투판에 비교해서 그 화투판으로 비교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40살이 화투판으로 친다고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인생이 좀 화투판과 비슷한 구석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영화 타짜나 뭐 범죄의 재구성 이런 그다음에 카지노 이렇게 보면은 인생의 노름판과 화투판 이런 것들이 인생과 비교되는 지점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빗대어 와서 여러분들한테 40살의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얘기 드릴 때 호구란 얘기 잘 들어보시잖아요. 이 하트판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호구. 영화 카지노에 보면 그 호구라는 분을 갖다가 어떻게 호구를 만들어가는가 그 과정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영화인데 이 호구란 말이 많이 나왔던 게 또 타짜에서도 나왔고요. 타짜에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범죄의 재구성에서 나왔었고 그래서 호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40살에 진짜로 여러분들 잘못하면 호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호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인생판에서도 똑같고 화투판에도 똑같은데 이 화투판이 그 네 사람이 치잖아요. 네 사람이 치면 네 사람이 치는 걸 한다는 순간에 딱 보면은 그 중에서 호구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바로 자기가 호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생판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 판에 뛰어들었는데, 이 판에 뛰어드는데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누군가의 호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호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판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매일 깨지는 사람과 매일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을 해보시니까 더 잘할 건데 40 정도 넘게 되면 팀장이나 아니면 뭐 임원이나 이렇게 되셨을 때니까 더 잘하실 텐데 직장판에서도 호구는 꼭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계속 호구 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호구 노릇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직장 생활을 갖다가 그 호구 덕분에 편안하게 해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직장에는 꼭 호구가 있는데 그 호구가 당신이 아니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당신이 호구인 거예요. 그리고 호구는 조만간에 직장에서 정리 대상의 1호가 됩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평균적으로 그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지는 나이가 49.4세라고 돼요. 49.4세가 되면 그래서 40의 끝자락에는 대부분 다 호구가 되어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아한 퇴장은 없어요. 우아한 퇴직은 없어요. 대부분이 어떤 퇴직이냐면 호구가 되어서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화투판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망통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망통이 뭔가요? 뭐 28망통, 37망통, 46망통, 55망통이라는 게 뭐냐면 두 숫자가 합해가지고 그 자리가 0이 되는 그러니까 10, 20을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28, 37, 46, 55 그때 망통이 이루어지는데 이 망통 때 대부분 다 그 사람의 판이 그 사람의 인생판이 아니면 그 사람 직장판이 파토가 나느냐 파토가 나지 않느냐는 것과 결정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직장 내에서 본인이 지금 호구인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만간에 직장 인생판이 파토가 나기 시작할 거니까요. 그 이전까지 새로운 준비들을 해나가야 된다. 그 준비를 하시는 부분들은 그쪽에 호구로 있는 동안에 마음에 독한 도끼를 품고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품고서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은 준비할 수가 있어요. 적절한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보통 40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잘 나가는 시기를 갖는 것들이 대부분 다 40대라 영원히 직장 생활을 할 것 같고 영원히 이 판에서 내가 승자일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판이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호구로 해서 그 판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숙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에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게 한 4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걸 준비해 놓으셔야만이 여러분이 그 다른 판에 끼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그 판에서도 호구가 되지 않고 그 판의 인생이 파토가 되지 않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갖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직장판에서 전혀 못 배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는 가르쳐주는 건 뭐 어떤 걸 가르쳐주냐면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전문 분야로 세분화시켜서 각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가란 이름하에서 가르쳐주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재화와 자산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재화는 그거의 사용가치만 있는 거고요. 예를 든다고 그러면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볼펜 이런 볼펜 이런 것들은 사용가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자산은 뭔가요? 사용가치가 아니라 보관가치. 보관가치가 있으면서 보관하는 동안에 이 가치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치들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땅이 있을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땅, 금, 집 이런 부분들은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산은 사용가치도 있을 수 있지만 사용가치 플러스 보관가치가 있어서 그 보관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하는데 이런 상승의 원리에 대한 것, 자산가치 상승의 원리에 대한 것들을 직장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판에서 호구였는데 다시 나와서 인생판에서도 호구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자산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산을 어떻게 상승해가고 자산을 어떻게 취득을 하고 취득한 걸 갖다가 어떻게 관리해내가고 하는 부분인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걸 흔히 말하면 재테크란 표현들 해요.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서 물건을 버는 것들을 영업이라고 하고요. 그 영업 이외에 다른 수단을 거쳐서 그러니까 자산의 증식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거쳐서 하는 것들이 재테크라고 해요. 재무 테크놀로지. 재무 테크놀로지에 사용되는 것들은 뭐냐면 자산의 가치를 이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주식이 또 자산입니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뭐냐면 특히 직장인들한테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은 변수가 너무 크고 또 공부해야 할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호구라고 느끼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자산에 대한 공부예요. 특히 현물 자산, 부동산, 금, 심지어는 이제 요즘 그 산업의 소재로 쓰이고 있는 구리니 이런 현물 자산들은 절대로 그 자산으로 가치 이외에 사용 가치가 여러분들을 배반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에 대한 공부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퇴직 이후에 호구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건 뭐냐면 자기의 노동의 가치를 제공해서 근로소득을 버는 것들에 대해서 오리엔트 되어 있어요. 근데 소득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도 벌 수 있고 노동이라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과 몸에 대한 땀을 갖다가 중요시 않고 새로운 노동들을 갖다가 창출해내서 그 노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이 만들어 놓은 그 부산물들이 돈을 벌어오게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 그걸 이제 보통 재산권이라고 하죠. 지적 재산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재산권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소득의 기준들이 달라집니다. 직장 다닐 때는 무조건 근로소득밖에 없어요. 근데 그 판을 벗어나고 나면 그 판에서는 다른 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가지고 벌 수 있는 재취업의 공간은 너무나 좁고 그 외에 다른 소득들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소득의
다른 구조적인 부분들을 갖다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소득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근로소득 이외에 또 다른 소득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부동산 가치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임대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글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직접 재산권이라든가 아니면 특허라든가 그 밖에 다양하게 창출할 수 있는 그 소득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모르 계시면 이번 판에 와서 또 호구예요. 첫 번째, 자산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소득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된다고 두 가지 얘기했고요.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세 번째 부분은 최소한의 세 번째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경제적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돼요. 보통 경제적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지표를 통해서 알아요. 지표라고 그러면 경제 지표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하시는데 머리 아파하실 게 아니라 5가지 경제 지표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물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 관심 되게 없는 분은 많아요. 본인이 재화를 취급하고 있으면서도 이 재화 취급하고 있는 것들이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들, 거시정계 지표에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알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 지표가 또 어떻게 흐르는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가 환율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한 세상이기 때문에 환율이 어떻게 하는가 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는 데에서는 파이가 큰데 성장하지 못하는 조직에서는 조직체에서는 공동체에서는 나한테 올 파이가 적어요. 그래서 성장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에 대한 것들을 알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 부분이고, 네 번째 부분은 이게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저대로 알지 못하면 그 판에 끼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본인이 화토를 잘 치는데 포카판에 끼는 건 바보예요. 화토만 해야죠. 이것처럼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전문 분야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식에 대해서 재무제표조차도 모르면서 주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모르고 누군가 얘기 들으면 그거 갖다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성공할까요? 이건 눈 감고 낭떠러지로 가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투자의 종목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의 종목의 분야를 갖다가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부동산 공부를 그렇게 하니까요. 부동산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금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펀드를 공부하든지, 저는 주식은 웬만하면 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주식은 너무 변수가 다양하고 또 그 판에는 너무 강자가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그분들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많고 정보나 힘이 너무, 자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해나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펀드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펀드는 전문가들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자기 투자의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는 배워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라,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40대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 그 직장에 있는 그 회사의 판에 호구가 명확하게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본인이 호구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호구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서 뭐라 했냐면, 자, 퇴직한 이후에 이 또 다른 인생판에서 호구가 되지 않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공부의 원리는 4가지로 얘기해 주시는데, 자산에 대해서 자산의 원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경제지표에 대해서 공부하고, 소득에 대한 원리도 공부하고, 투자의 종목을 정확하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압축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4가지를 공부하신 분만이 이 판 싸움에서, 퇴직 이후의 사람판 싸움에서 호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싸움의 준비를
미리 40대 지금 직장생활 하시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